헬로 안녕하세요. 자, 대한민국 최영선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국민세 리딩 스킬 기초 챕터 9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그래 순서 파트죠. 자, 우리 학생들이 독해하면서 정말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제 순서 파트거든요. 자,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간접적 쓰기 파트예요. 간접적 쓰기 파트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거든요. 자, 수능에서도 난이도의 결정타가 되고요. 우리가 중학교 독해에서도 말이죠. 내신이나 아니면 뭐 학력평가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영어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독해력을 측정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그래 순서 파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 순서 파트를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는지, 어떻게 접근하는지 자, 이태원의 명강의를 들어보시죠. 자, 준비됐나요? 자, 순서 문제요. 자, 어떻게 접근하는지 보시죠. 네. 자, 이것은 이제 간접적, 크게 본다면 이제 간접적 쓰기 파트예요. 자, 이제 간접적 쓰기 파트 중에서도 자, 그래 순서입니다. 자, 그래 순서인데요. 자, 우리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간접 쓰기 하게 되면요. 자, 전체는 관계없는 문장 고르기 배우셨죠? 그래 통일성 문제, 그것도 간접적 쓰기 파트고요. 그 다음에 문단 요약 배우셨죠? 이것도 간접적 쓰기 파트.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렇죠? 문장의 위치입니다. 적절한 위치, 이것도 간접적 쓰기. 그 다음에 마지막 간접적 쓰기가 바로 그래 순서 파트입니다. 그중에 제일 어려운 파트죠. 자, 이걸 어떻게 접근하는지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이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냐면 앞에 제시문이 있습니다. 자, 접근 방법 제일 먼저 뭐라고 여러분들? 그 앞에 박스 문장이 있죠. 문제 제일 앞에 박스가 있습니다. 이 지문, 주어진 문장, 요거 다음에 어떤 것이 이어질까를 묻는 거기 때문에 제시문을 먼저 읽어요. 자, 시작. 제시문을 먼저 읽고 제시문 다음에, 그렇죠? 제시문 다음에 이어질 내용, 그렇죠?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자, 뭐 하자, 여러분들? 예측하자, 예측. 오케이, prediction 하자, 예측하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시문을 못으로 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면 군난쟁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제시문을 읽고 다음에 뭐가 나올지 예측하시라는 거죠. 예측하라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A, B, C 선택지를 읽으면서 자, 지시대명사. 오케이, 지시대명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문장 연결어가 반드시 나옵니다. 자, 지시대명사나 문장 연결어가 반드시 나옵니다. 항상 시험에 나와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 지시대명사라는 것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더에다가 명사. 맞죠? 더 플러스 명사. 그 다음에 this 플러스 명사. 그 다음에 that 플러스 that의 물론 복수가 뭐죠? 도주죠. 플러스 명사. 그 다음에 such 플러스 명사. 그 다음에 소유격 플러스 명사. 막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는 말이죠. 등장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런 것이 등장했을 때 있죠. 등장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가 직전 정보. 자, 직전 정보를 예측하자. 그렇죠? 직전 정보와 요 앞에 직전 정보 요 n이 한번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플러스 n이 나오면 이 n이 앞에 한번 나왔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한 수백 번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n이 반드시 앞에 나왔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직전 정보를 어떻게 하다? 예측하고 확인하자. 그렇죠? 직전 정보를 예측하고 확인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발생 순서입니다. 자, 뭐라고요? 사건 발생 순서. 우리 앞에 스킬하고 똑같죠? 이걸 우리 줄여서 사발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발순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문장 연결어는요 어떻게 보냐면 자, 보세요. 이 문장 연결어도 자, 우리가 앞에서 많이 다뤘지만은 예증, 대조, 첨가, 결과, 비유, 환원, 기타 벌써 잊었다고? 잊었으면 다시 문장 연결어 코너에 가서 다시 공부하세요. 자, 그래서 문장 연결어가 나오게 되면 어떻다고 그랬죠? 앞뒤 문장, 그렇죠? 짠짠짠. 오케이. 앞뒤 문장을 심하게 의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그러나 나오면 이 그러나 앞 문장하고 그러나 뒷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를 체크하셔야 된단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바로 간접적 쓰기 그래 순서를 정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제 하나하나씩 조용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여러분들? 오케이, 1번 보시죠. 1번 보시면요. 자,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가 그렇죠? 이게 제시문이에요. 이게 제시문이고 주어진 문장 제시문이고 제시문 2에 뒤에 A가 있죠? 그 다음에 B가 있죠? C가 있는데 이걸 의미가 통하도록 재배열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접적 쓰기죠. 직접 쓰는 게 아니고
남이 써놓은 것을 제대로 배열하는 거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쓴다는 거에서 간접적 쓰기 항목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한번 해보자. 오케이, 제시문을 읽겠습니다. 제시문을 읽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요거 읽고 다음에 뭐가 나올지, 그쵸? 다음에 뭐가 나올지 예측. 다음에 뭐가 나올지, 그쵸? 예측하라고 그랬죠? 예측합니다. 그쵸? 다음에 뭐가 나올지 예측하자는 거죠. 자, 가볼게요. Natural disasters. 이게 이제 자연 재앙이에요. 이게 자연 재앙인데 disaster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따라해볼까요, 여러분들? disaster. 시작. disaster. 이게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재앙들이죠. such as 나왔네. such as는 뭐와 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면 volcanic eruptions. volcanic eruption 하게 되면 밑에 있네요. 화산 폭발. 화산 폭발과 같은 뜻입니다. 시작. 화산 폭발과 같은. 그 다음 또 fires, 화재, 그 다음에 floods, 홍수, 그리고 hurricanes, 이 hurricane과 같은 자연재앙들이죠. 네, 이런 자연재앙들은 happen, 발생합니다. 매년마다 발생합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 독해하다 보면요, 이렇게 such as 같은 것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요. 얘가 큰 개념이고 요 such as 뒤에 있는 것이 작은 개념이에요. 그렇죠? 하나의 원소야, 원소. 알았지? 자, 하나의 얘란 말이야. 얘에 대한 얘라는 얘기죠. 그 자연재앙을 크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재앙이 주어가 되어 있고 동사가 happen 이렇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자연재앙들이 매년마다 그죠? 세상의 어딘가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걸 읽고 뒤에 뭐가 나올까? 아하, 자연재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A 볼까요? 어떤 쓰나미는 갑자기 어떤 쓰나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뭔가가 그리 붕 뜬 느낌이야. 그치? 여기서 여기 연결하면 그리 너무 비약됐다는 느낌? 오케이? 갑자기 쓰나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어떤 쓰나미는 나오기 때문에 좀 비약된 느낌이라서 A가 제일 앞에 나오기는 좀 군난쟁이 되겠습니다. 군난. 오케이, 그래서 어떤 쓰나미들은요, 높이가 한 30m 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They can hit. 대가 누굴까? 마찬가지 tsunamis, 그렇죠? 쓰나미인데 여기 복수가 된 거죠. tsunamis, right? 자, 여기 보시죠. 쓰나미가 이제 일본 말이죠.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파괴를 갖고 있습니다. 보세요. 도시를 완전 삼켜버리죠. 이런 쓰나미 무섭죠. 자, 어떤 쓰나미들은 높이가 한 30m, 오 마이 갓, 30cm가 아니고 30m야. 자, they can hit 일본과 Southeast Asia, 그렇죠? 남동 아시아라든지 그다음 중미, 남미 지역을 강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쓰나미가 나와 있습니다. 자, B를 보겠습니다. It is a tsunami, a huge wave that can cause terrible damage and destruction. 잘 보시면요, 그것은 쓰나미다. 그리고 쓰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쓰나미를 설명하고 있죠. 자, 즉 쓰나미가 뭐냐면 거대한 파도. 뭔데? 어떤 파도야? That can cause terrible damage. 아주 끔찍한 피해를 일으키고 또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엄청난 파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쓰나미에 대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쓰나미에 대한 정의. 그렇죠? 쓰나미, 그렇죠? 쓰나미에 대한, 그렇죠? 쓰나미에 대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정의를 내리고 A에서는 어떤 쓰나미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글을 쓸 때 정의를 내리고 어떤 말을 쓸까요? 어떤 말을 쓰고 정의 내릴까요? 아닙니다. 그죠? 반드시 정의를 내립니다.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그 단어를 마음 놓고 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일종의 사건 발생 순서입니다. 그렇죠?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순서로서 알아둘 것이 뭐냐면 어떤 개념, 새로운 개념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개념을 사용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개념 정리가 우선이라는 거죠. 그럼 순서가 어떻게 돼요?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A가 나온다는 거죠. A, B는 탈락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A, B 탈락시켜야 돼. A, B 탈락이죠? 탈락. A, B 탈락이에요. 그렇죠? 자, A, B 탈락입니다. 답은 3번 아니면 5번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봅니다. 자, 가서 봅니다. 네, 다음 초. 그것은 쓰나미다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뭔지 모르죠? 대명사 나왔으니까 정체를 밝혀라. 오케이? 요 이시 뭘까? 정체를 밝혀야 되겠죠? 그것은 쓰나미다. 다음 B 보겠습니다. but 나왔습니다. 짠짠짠. 하지만 there is another and perhaps even more dangerous natural disaster. 하지만 또 다른 자연 재앙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another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를 추가할 때, 그렇죠? 뭔가를 추가할 때 쓰는 겁니다. 추가를 한다. 자, 그래서 but이 나왔어요. but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앞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내용도 있지만은 새로운 주인공을 탄생시킬 때 쓴다고 그랬죠?
새로운 주인공 탄생시킬 때 쓴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주인공 탄생시킬 때 버 쓴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하지만 또 다른 저 훨씬 더 위험하다 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비교급이죠. 뭐와 비교급이잖아요. 우리가 비교급이 있다는 것은 자 보세요. 우리가 비교급을 쓴다는 것은 비교급이 있다는 것은 대상. 반드시 비교 대상이 있다는 거죠. 여기 비교 대상이 누굽니까? 그래요.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Volcanic eruptions, fires, floods, and hurricanes. 맞죠? 이게 비교 대상이에요. 이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 자연재앙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뭐예요? 그게 뭐야? 아하, 그게 쓰나미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주인공을 탄생시키려고 딱 한 마디 던지고 그게 누구다? 아하, 요게 another natural disaster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요놈이 쓰나미인 거죠. 그 다음에 쓰나미를 정의 내렸으니까 이제 쓰나미라는 단어를 마음 놓고 사용합니다. 어떻게 볼까요? 자, 그래서 A 보시죠. 어떤 쓰나미든 높이가 한 30m까지 되고 이런 지역을 강타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순서가 어떻게 돼요? C, B, A가 되는 거죠. 정답 볼까요? 정답은 짠짠짠. 오케이. CB의 5번 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푸는 방법과 접근 능력, 문제를 바라보는 눈, 그렇죠? 독해를 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을 다 모으시면 수능장 가서 100점은 그냥 당연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았죠? 자, 다음 볼까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어진 글 순서. 자, 적절한 것이 보시죠. 가볼게요. 자, 오른쪽에 보면 그렇죠? 이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렇죠? 네, 이게 누구죠? 다빈치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네, 다빈치는 1452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이때가 언제죠? 몇 세기죠, 여러분들? 15세기입니다. 15세기죠. 여러분들 14세기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14세기 하게 되면 우리가 중세시대, 그렇죠? 이 중세시대라고 우리 보통 서양의 그렇죠? 유럽의 중세시대로 얘기합니다. 중세시대 하게 되면 굉장히 교회 힘이 굉장히 강했죠. 교회 힘이 강했단 말이야. 자, 왕권보다 강했죠. 중세시대, 그렇죠? 교회 힘이. 자, 15세기 또 마찬가지 중세의 느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모든 그림들이 다 교회와 관련된 그런 그림들과 조각들이 많이 존재했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한 15세기쯤 돼서 어떻습니까? 이 다빈치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와서 이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냅니다. 이 르네상스 시대라는 것은 문예부흥 시기죠. 문예부흥. 네. 이 문예부흥 시기가 문예부흥이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얘기합니다. 르네상스는 문학과 예술이죠. 이 문학과 예술이 굉장히 번창하는 시기죠. 15세기야 말이죠. 네. alright. 그게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다빈치는 1452년도에 태어났습니다. He lived in a period. 그는 이런 시대에 살았죠. A period. 시작. A period. 시작. A period. A period. 자, 어떤 시대? Renaissance. Renaissance라고 불리는 뜻입니다. 자, cold는 뭐라고 불리는. 시작. 뭐라고 불리는. 그렇죠? 이런 뜻입니다. 자, Renaissance라고 불리는 그런 시대에 살았죠. When everyone was interested in art. 자, 그 당시에 이때 when은요. Renaissance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be interested in. 시작. be interested in. be interested in이 뭐예요, 여러분들? 어디에 흥미가 있다. 시작. 어디에 흥미가 있다. 어디에 흥미가 있다 뜻이죠. 그 당시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아트에 흥미를 가졌었습니다. 그런 얘기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시대에 살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아트에 관심이 있었어요. 됐죠? 좋습니다. 자, A 보겠습니다. He was a scientist, inventor, architect, musician, and mathematician. 자, 그 사람은 과학자이고 발명가이고 그 다음에 건축가였고 그 다음에 음악가였고 그 다음에 수학자였습니다. When he was 30, 그가 30이었을 때 he moved to Milan. 그래서 밀란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렇죠? 이사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갑자기 그 사람은 과학자였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자, 아주 그렇다고 뭐 나쁘지 않다, 나쁘지 좋다 하보다는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죠. A가 바로 다음에.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B 보겠습니다. even though 나왔죠. even though 짠짠짠 비록 뭐뭐일지라도 시작. 비록 뭐뭐일지라도의 뜻이 되겠습니다. 접속사죠. 이걸 우리 양보 접속사라고 합니다.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콤마 찍고 여기 주절 나오죠. 주절의 주어, 동사 여기 나왔습니다. 자, 비록 다빈치가요 was a great artist of that period. Oh my god, 여기 나오네요. that 나왔습니다. 그렇죠? that 플러스 무슨 구조? n 구조입니다. that 플러스 n 구조입니다. 바로 다빈치가 그 시대의 위대한 예술가였지만 he became famous. 그는 유명했습니다. 왜요? 유명한 이유 나오죠? He could do many other things. 많은 다른 일들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 그 시기라 말하는데 that period이라 말 썼다는 것은 이 글 앞에 자, 이 that 플러스 n 구조죠. 그럼 어떻게 n에 대한 그렇죠? n에 대한 정보, 직전 정보. 다시 시작. n에 대한 직전 정보. 다시 n에 대한 직전 정보가 필요하다. 그렇죠? n에 대한 직전 정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공유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 시기에 위대한 아티스트였지만 그는 많은 다른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명했다는 겁니다. 맞나요? 오케이, 그 시기 한번 볼까요? 여기 나오네요. A period. 맞죠? A period가 먼저 여러분들, that period가 먼저야. 당연히 a period가 먼저죠. 그 시기에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많은 중요한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명했다는 건데 많은 다른 중요한 일들이 뭘까요? 다른 일들이 뭘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보세요. 그는 과학자, 자, 발명가, 건축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일종의 예증이란 말이죠. 여기 일종의 예증이라는 거죠. A는 예증이죠. 예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for example이 있어야 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체화시킨 것도 그렇죠? 어떤 직업이라든지 구체화시키면 예시가 되는 거야. 이 예증 앞에는 바로 상위 개념, 그렇죠? 상위 개념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상위 개념이 뭐냐면 예예요. 많은 다른 일들, 이 많은 다른 일들 속에 이런 과학자라든지 발명가라든지 이게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A, B가 되느냐, B, A가 되느냐 봤을 때는 B, A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A, B를 탈락시켜야 돼. 자, 여기다 A, B 탈락시키게 A, B 탈락, A, B 탈락, 그 다음에 A, B 탈락이네. 그렇죠? 자, 됐나요? 두 개 탈락시켰네요. 자, 그 다음에 앞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In that place. 자, 또 나오네요. that 플러스 무슨 구조? n 구조입니다. 자, 그곳, 그 장소죠. 그 장소에서 그는 그렸다. 그의 그림들 중에서 대부분을 그렸습니다. 그의 그림은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현실적 스타일, realistic 스타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원래 이 당시만 해도 종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짙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가 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은요. 그 시대에 좀 반해서, 그렇죠? 반대 거슬러서 현실적 스타일로 갔다는 거죠. 그 그림을 이런 그림도 실질적으로 그렸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종교적 색채를 많이 그려야 되는데, 그죠? 현실적인, 그죠? 아기와 엄마의, 그죠? 이런 모습, 그지? 종교적인 색채는 느끼지 않잖아요, 그죠? 현실적인 스타일로 그 작품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장소인데 이 C 앞에는 장소를 구체적인 장소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 장소 있나 없나요? 없죠. 없죠? 그 다음에 장소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밀란. 그렇죠? 여기 장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죠. 여기. 밀란으로 이동했다. 밀란으로 이동해서 그 장소에서 아하, 그러면 A가 먼저, C가 먼저. A가 먼저 나오고 C가 나오는 거죠. 다시 A가 나오고 C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C 다음에 A 나오는 건 X가 되는 거죠. 그죠? CAX. 자, C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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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X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 답은 2번 되겠죠. 맞나요? 네. 그럼 2번 BAC 볼까요? BAC. 검산. 자, B.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C.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해서 자, 그래 순서 문제를 우리가 지금 오늘 양념으로 두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재밌죠, 여러분들? 이게 간접 독특이고 여러분들 고등부 올라가거나 했을 때, 그렇죠? 또는 뭐 토익이나 탭스라든지 이런 어려운 시험을 풀 때 이런 부분들, 이런 접근 방법이라든지 내가 뭘 갖춰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잡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랑 함께 연구하게 되면 중등부 과정에서 이미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실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3번에서 뵙겠습니다. 오케이, 자, 바이바이.